비 오는 날이었다. 한 장의 등기부 등본이 우산 밑에서 적고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낯선 글씨가 찍혀 있었다. 매매 완료. 도장 아래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차갑게 웃었다가 소리 없이 무너졌다. 내가 그 도장을 찍었다고? 그 웃음은 숨을 먹게 하는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의 집, 평생을 바쳐 지은 그 집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래를 주도한 건 그의 딸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 집이 사라진 날부터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사랑입니다. 조그만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형 시작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충청도 변두리 논밭과 공장지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작은 집 하나가 있었다. 그 집은 오래된 기와와 반쯤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창틀에 남은 아이들 키 자국으로 채워진 장소였다. 그 집의 주인은 김만수. 70이 넘은 그의 손은 온통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그 굳은 살은 그의 삶의 지문이었다. 젊은 날 그는 막노동판에서 하루를 팔아 집 한 칸을 일궜다. 비 올 때는 현장 야외에서 비를 맞으며 나무를 다듬었고 눈 올 때는 골방에 들어가 새벽까지 못질을 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단순했다. 집 하나만 있으면 됐다. 그 집은 그의 약속이자 그의 사랑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그는 더더욱 그 집에 삶의 의미를 쏟아부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집을 지켜줄 거라 믿었고, 그래서 그는 혼자서라도 집을 돌보며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았다. 장날이면 시장 어귀에서 이웃과 엿을 나누었고, 명절에는 자식들 얼굴 보며 눈시울 붉히기도 했다. 그의 자식들 이야기를 하자면 상황은 각기 달랐다. 큰아들은 일찍 도시로 떠나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는 결혼에 가까운 도시에 살았지만 자신만의 삶에 바빴다. 막내딸 지은만이 유일하게 자주 찾아와 집밥을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마음은 딸에게 놓여 있었다. 그녀가 건네는 한 끼의 밥, 한 통의 전화가 그를 살아있게 했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리라 그는 믿었다. 그러나 평범함은 깨지기 쉽고 신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진다. 사건은 아주 소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 이 집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요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지은의 말은 애써 담담했다. 그 말 이면엔 사위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 집만 팔면 새 출발할 수 있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빚도 정리하고. 사위의 논리는 현실적이었다. 지은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고 카드 대금과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집안을 괴롭혔다. 밤이면 지은은 잠에서 깨 눈물 흘리며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았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 집 하나면. 생각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행동을 만들었다. 그녀는 서류를 준비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부등본의 사본을 챙겼다. 그 서류들은 차분히 모여 한 장의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 계약의 문구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었고 도장과 서명도 빠지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관리 위임이라 말하며 도장을 받아냈다. 그녀가 보여준 걱정스러운 얼굴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건 꼭 필요한 거짓이었다. 그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그녀의 속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고 회수할 수 없는 선 위에 서 있었다. 등기소의 도장은 기계적으로 찍혔다. 잔금은 예정된 계좌로 입금되었고 매매 완료 통보는 사무실의 문서로 남았다.
그 서류들은 투명했고 절차는 완벽해 보였다. 법 앞에서 보면 오로지 서류가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 사실은 그를 법정에서부터 밀어냈다. 아버지, 당신이 도장을 찍으셨죠? 라는 질문에 그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증인은 공증인의 확인서와 위임장의 서명이었고 도장은 그의 것이었다. 그의 기억과 그의 삶보다 더 정확한 건 흰 종이 위의 잉크였다. 집을 잃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의 심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잃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확인서와 새로운 주인의 연락처를 받아든 그는 실감하지 못한 채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소문은 마을을 돌아다녔다. 은주가 팔았더라. 사위가 도왔다더라. 그 말들은 속도를 얻어 퍼져나갔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서서히 눈에 띄는 대상이 되어갔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그의 외로움은 주변의 말들로 더 짙어졌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다리가 무겁게 집 문턱을 넘어섰다. 문을 여니 집의 공기가 묻어왔다. 낡은 향전 냄새, 오래된 가구의 나무 냄새, 그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깥 소음. 낡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그의 손은 떨렸다. 집안엔 알 수 없는 낯선 기운이 배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군데군데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은주가 좋아하던 귤 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귤을 집어든 순간 그 모든 풍경이 그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몇 시간 후 낯선 중년 남자가 그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새 집주인이라 자신을 소개했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이사 일정을 설명했다. 그 말들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그 소유의 의미는 숫자와 등기부상의 문구가 전부였다. 그가 알던 집은 이제 법률적 소유권의 실체 뒤에 가려져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은주를 불렀다. 그녀는 눈을 붉힌 채 찾아왔고 말은 떨렸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건 잠시 빌려놓은 거예요. 단어 잠시의 가벼움은 그의 귀에 폭력처럼 다가왔다. 잠시? 그는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배신감으로 갈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섰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형이었다. 그는 곧장 등기소와 경찰서를 찾아다녔다. 공무원의 사무실은 냉정했다. 서류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서 문턱에서 들은 말은 더욱 냉담했다. 가족 간의 사적인 거래, 위조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에게 커다란 벽이었다. 그의 기억은 그의 말이었지만 법은 종이와 도장을 더 신뢰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떤 이는 동정을 보냈지만 어떤 이는 냉소를 보냈다. 아버지 연세에 집을 팔았다는 소식은 사람들 입에서 도마 위의 이야기처럼 돌았다. 그가 찾은 건 몇 개의 사진과 오래된 가사노트, 그리고 아내의 편지뿐이었다. 그 편지는 그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돈과 달리 팔 수 없단다. 그 글씨가 그의 눈에 박혔다. 그 순간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새삼 깨달았다. 지은은 처음엔 모든 걸 정당화하려 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고 빚쟁이들이 집 문 앞까지 찾아왔다.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좁아졌다. 그녀는 밤마다 아버지의 잠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먹먹해졌다. 하지만 손에 쥔 통장 잔고는 말이 없었다. 그 돈으로 어쩌면 자녀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장례식 날도 그녀는 참석하지 못했다. 모두가 조문을 했을 때 그녀는 전화기를 붙들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손은 잠금 영수증을 붙들고 있었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죄책감은 낮에 일어나 밤이 되면 더 커졌다. 그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울었다. 울음은 몸의 떨림으로 번졌고 떨림은 자책의 말로 변했다. 난 왜 그랬을까? 난 왜 아버지를 속였을까? 그녀는 편지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랬는지는 묻지 않겠다. 다만 기억하렴. 그 글귀는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시간은 비정하게 흘렀다. 새 주인은 집을 정리했고 이사차가 집 앞을 비집고 들어갔다. 마당에 쌓인 낡은 장비는 트럭에 실려 떠났고 그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삶의 흔적이 한 줌씩 흩어져 가는 것을 보는 일은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말들이 돌았다. 딸이 아버지 집을 팔았다더라. 집을 팔고 뭐 했냐? 그의 귀에 들린 말들은 때론 늦은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만수가 아니었다. 어깨는 굽고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그는 기억을 모아 일기를 썼고 그 일기를 움켜쥔 채 밤을 지새웠다. 그 일기 속에는 아내와의 추억,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살아온 흔적들이 적혀 있었다. 그 글들은 그에게 작고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글씨 사이사이엔 복수나 원망 대신 눈물과 후회의 말들이 자리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사랑과 배신, 실망과 이해가 한데 섞여 길게 늘어졌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이웃이 그를 찾아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장날에 우연히 주었소.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메모가 있었다. 그 메모엔 사위의 이름과 함께 적힌 날짜가 있었다.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그는 슬그머니 사위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사위가 최근에 거래한 부동산 업자와의 연락 기록이 나왔다. 그 연락처 뒤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그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조사 끝에 드러난 건 거래의 일부가 사위의 불법적 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돈은 집을 중개한 브로커를 거쳐 사라졌고 흔적은 교묘히 지워졌다. 법의 빈틈은 커다란 갈래였고 그 갈래 사이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증거는 사진이고 메모였고 어쩌면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 파편 하나하나를 모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조금 가벼워졌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였다. 시간은 어느새 계절을 한 바퀴 돌렸다. 그는 마침내 사위의 사무실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사위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장인어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표정은 초조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그 서류는 거래의 중간 내역을 보여줬고 사위의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사위는 처음엔 발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그를 조여왔다. 결국 그는 일부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증거를 들이밀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바란 건 한 가지였다. 그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사태의 정직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집을 되찾는 것도 돈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신뢰의 조각 하나를 되살리고 싶었을 뿐이다. 사건은 그렇게 천천히 마무리되었다. 사위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회수되었지만 그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다. 법의 판결은 금전과 처벌로 문제를 재단했지만 그에게 남은 건 그 이상의 빈자리였다. 몇 달이 지나고 그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가는 날들,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의 잎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의 눈은 더 자주 감겼다. 어느 조용한 새벽, 그는 작은 옆방에 놓인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글을 적었다. 집은 떠났지만 내가 지은 것은 남는다. 사람은 떠나가도 기억은 남는다. 내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적고 난 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 몇몇과 가까운 이웃만이 모였다. 딸은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다. 그의 무덤 옆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김만수 19XX 20XX 평생 집을 지킨 사람. 그 비석 앞에서 몇 해 뒤 지은은 그릇된 선택을 돌아보며 무릎을 꿇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의 얼굴은 변하지만 비석의 글자는 그대로 남았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집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신뢰였고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상실이었다. 집은 팔렸고 돌은 박혔다. 하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마을의 아이들은 새로운 이웃집에서 뛰놀았고 정겨운 소리가 다시 골목을 채웠다. 그의 이름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았고 누군가의 글귀 속에 새겨졌다. 사람의 마음은 팔 수 없다. 그 말은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귀에 번져갔다. 어느 밤 지은은 작은 노트에 적었다. 내가 배운 건 하나다. 돈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그 글을 덮으며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 눈물은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여운이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게 이 비극의 조금은 나은 결말일 것이다. 끝.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